네. 어, 지금부터 바로 명단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박선아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임지우 이영호 사장님이십니다. 먼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주어지니까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만들어주신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의에서도 명단 작성하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스폰서님들이나 사장님들이나 명단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 구간이 제일 막막한 구간이기도 하죠. 명단 진짜 없는데 쓰라고 하니까 저는 예전에는 한숨부터 나오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치만 그래도 사업하면서 명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순서대로 시작을 할 건데 명단을 써야 하는 이유, 명단 작성의 중요성, 명단 분류와 우선순위, 니즈 파악, 그 다음에 소개받기와 티업에 대한 거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디론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출발 전부터 기름통이 앵꼬가 나 있다면 뭔가 가는 도중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불안하는 표정이죠. 근데 기름이 그득그득 채워져 있으면 엄청 안심되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명단은 연료와 같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없으면 불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 정말 필요한데, 그럼 명단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카카오톡에 저장된 친구, 자주 소통하는 사람, 카톡 상태 메시지 보고 안부 연락하기도 하고요. 가족, 친척, 학교 동창, 동아리, 그다음에 과거, 현재 직장 모임,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돈을 쓰는 모든 곳, 그 모든 곳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뒤에 결혼을 해야 하거든요. 청첩장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사실 이렇게만 따져도 적어도 10개 정도의 명단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만약 명단을 적을 때 한 사람당 10,000원씩 준다고 하시면 안 적으실 분 계신가요? 100명이 뭔가요? 쥐어 짜내서라도 500명, 1000명까지는 진짜 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동안 명단을 못 썼는지, 우리 사장님들이 왜 못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편견을 갖고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해서 그렇거든요. 저도 진짜 똑같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 쓸 거야. 이런 마음이 내가 벌써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을 거야. 더 좋은 제품 쓸 거야. 뭐 이런 마음도 하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라 노후에 관심이 없겠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연락한 적도 없는데 쓴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쓰고 있으니까 이미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은 진짜 단 한 번도 하지 말고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름 쓴다고 당장 만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성한다. 이제 그거를 그냥 단지 작성만 해서 작성 방법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작성한 다음에 스폰서님과 미팅하면 내 명단이 곧 스폰서님 명단이기도 하니까 스폰서님이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매니아가 매니아를 낳고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분류하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명단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제일 1순위가 정기구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6만 원을 써도 정기구매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은 저도 스폰서님 따라서 복제를 한 건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고객관리거든요. 따라하는 거는 그래도 할 줄 알아서 손편지도 쓰고 작은 선물도 보내고 했어요. 핸드필
핸드크림을 담아서 얼굴 스티커를 돌돌돌 감으면 이제 튜브에 핸드크림을 쓸 때마다 제 얼굴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형제 사장님 따라서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소비자일 때 스폰서님한테 저도 핸드크림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 핸드크림은 타 핸드크림과 너무 다른데 하면서 계속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을 일단은 쓰고 형광펜을 들고 내가 다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하는 것도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나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상의 없이 하는 거야. 그 사람과 나랑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친척도 명단에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명단을 볼 때마다 그냥 생각이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근데 이혼한 친척 오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도 안 오고 저도 안 나가니까 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 막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볼 일이 있겠어요. 근데 버스 터미널에서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명단에 있으니까 그냥 엄청 반가운 척을 했어요. 어떻게 사냐 이런 뭐 저런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회사가 박매역인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냐고 나 근처에 선릉에 사무실 있다. 그러니까 오빠 한번 와서 내가 오빠 회사 놀러 가도 되고 오빠가 와도 되지 않냐 하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가족 여기 탈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 탈모는 어떻게 관리해? 이러면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오빠 가족력에 탈모 있어서 뭐 걱정되지 않냐?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도 먹고 샴푸도 쓰고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고. 그때 뉴트리올 신제품 할 때거든요. 근데 마침 잘 됐다고.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한번 체험 받아보는 거 어떠냐? 그냥 한 번만 체험 받아봐. 이러고 했는데 만나서 뉴트리올이 나갔어요. 그때 갈바니까지.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은 그냥 어떻게 쓰면 나름 저는 그게 쓴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명단이지 않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분류도 하고 연락도 돌리고 만날 약속도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단 우선순위를 분류해가지고 밑줄을 그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네 놓쳤어요 이 부분을. 네 그래서 다음 압축해서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는 분류도 했고 이제 연락도 돌리고 이제 만날 약속 잡았어요. 근데 진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도 많고 그렇다고 뉴스킨 얘기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복잡하죠. 약속은 잡았겠다. 강의에서도 많이 봤지만 FOR 기법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파고 하다 보면 질문을 하다 보면 말에 꼬리를 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이 부분만 그냥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안부, 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가족에 대한 안부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거죠. 그냥 가족 안부 물으면서 어머니 잘 지내? 뭐 누구는 잘 지내? 이러면서 하는데 꼭 가족이 아니어도 돼요. 친구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창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걔 있잖아. 걔 갑자기 생각나는데 진짜 잘 지내나 모르겠어. 너 엄청 친했잖아. 나도 예전에 친했던 것 같은데 연락처가 없더라고. 너 연락처 알고 있지? 나 연락 좀 해보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명단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가족에 대한 얘기를 안부를 묻다가 그 사람의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부모님 잘 지내 이러고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요즘 입원했어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 진짜 뭐 이러면서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요즘 뭐 어머니 이렇게 하느라고 뭐 힘들겠다. 너도 걱정이 많겠다. 막 이러면서 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로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너도 만약에 유전적인 거라면 너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겠다. 이 유전이라서 뭐 고혈압 같은 건 유전이라서 좀 많이 힘들 텐데 너도 한번 검사 받아보는 건 어때? 그래도 막 검사 비용 많이 들지만 내가 간단하게 양자 측정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내가 말고 스폰서님이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시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티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양자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부분 그냥 바쁜 건 어때? 하는 일은 어때? 요즘도 야근해? 여전히 야근해? 요즘 뭐 계속 주말에도 출근해?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일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가 있고 상사 이야기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얘기도 알 수 있고 부하 직원에 대한 얘기도 알 수 있고 하면서 그 회사의 명단까지도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 회사의 사람들까지 내가 소개받을 수 있을 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예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가 걔가 어쩌고저쩌고 상사가 어쩌고저쩌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취미에 대한 부분. 뭐 주말에 뭐 해? 너 회사 끝나고 뭐 해? 쉬는 날이 언제야?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쉬지는 않잖아요. 그럼 쉬는 날이 언제야? 이러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 쉬는지. 언제 뭐 하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내가 나중에 뭘 초대하든지 그다음에 뭘 내가 대면을 하려고 했을 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냥 그때도 또 물어보고 하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어떻게 시간이 났어. 그러니까 막 대모는 받겠대. 아, 너 주말에 쉬잖아. 너 이날 퇴근하고 뭐 하잖아. 그럼 이날로 할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고민할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제 쉬는지 체크하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취미를 알 수 있어요. 뭐 등산이 가는 취미다. 아니 볼링이 취미다. 뭐 이게 취미를 알 수 있잖아요. 뭐 독서가 취미다. 그러면 뭐 등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평일에 쉰다고 하면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사람들끼리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등산 가는데 너 등산 좋아하잖아. 같이 등산 가자. 뭐 파전에 막걸리 어때?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문상희 사장님이 했던 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볼링 좋아하는 거 어때? 이러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모임은 안 되지만 업글 크루 같이 이런 모임 같은 경우도 같이 초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링 같은 거도 치는 거 좋아한다면 나랑 볼링 치러 가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M에 대한 거. 저는 이 M이 돈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동기부여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추가 소득 벌면 너 뭐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 사람의 꿈을 또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투잡 많이들 하잖아. 너도 알바해? 뭐 이러면서 너 주말에 뭐 따로 뭐 하는 거 있어?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지. 뭐 회사에서도 고생하는데 꼭 활동소득 말고 비활동소득인 거 알아보는 거 어때? 이러면서 너 꼭 그 노동소득 벌어야 되겠어?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과 정성을 다하면 그 상대방도 대부분이 감동을 해요. 그러면 나 그냥 나 소개해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니도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는데 저 만나고 뉴스킨 덕분에 정말 좋아졌잖아요. 혹시 주변에 여드름 때문에 고생한 사람 없어요? 언니 저 소개하면 추가 소득이랑 크림이 공짜로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받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도 써 있지만 다른 사람을 소개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명단을 그렇게 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이 조지라드라는 영업 왕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250명에 대한 잠재 고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게 되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조지라드 250의 법칙인데 추가 소득에 관심 있는 소비자나 소비자 중에 소개해 줄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고객께서 신뢰를 얻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이 생긴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250명 대하듯이 노력하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개받을 때 반드시 저의 마이스토리와 티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이스토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 시간이 된 것 같고 소비자에게도 갈바닉 해주는 언니야라고만 말하라고 하지 말고 티업 멘트까지 다 정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얘기해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 어,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너가 친구에게 맛집을 소개할 때도 그냥 그 식당 맛있어서 가봐 이렇게 얘기하지 그 식당이 어떤 재료를 쓰고 재료의 원산지가 뭐고 레시피가 뭔지까지 다 말해주진 않잖아. 마찬가지로 뉴스킨 정말 좋은데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니를 만나는 거야 하면서 소개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아무리 요즘 유튜브에 잘 나왔다고 해도 직접 만나서 알려주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사용 방법도 제대로 안내받고, 나도 진짜, 너도 엄청 좋아졌잖아. 이 언니 꼭 만나봐. 너도 진짜 좋아질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티업할 거리들이 정말 많아요. 뭐 제품에 대한 거. 제품도 뉴스킨, 파마넥스, 백플래닛, NTC. 보상, 벨로시티, 비아 리천에 대한 거. 문화, 팀, 그룹, 회사, 시스템 행사. 그다음에 사람, 스폰서님, 강사님, 형제사장님. STP, 양자, 대문. 내가 좋은 것을 그냥 그대로 말을 하면 상대는 거북하고 그냥 찬양하는 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상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티업 같은 경우에는 설렘과 기대감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말만 딱딱 집어서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고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준비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